안녕하세요. 오늘은 약산 김원봉에 대해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요즘에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죠. 김원봉 그분에 대해 서운이 올바른 것이냐에 대한 논쟁인데요. 이것에 대한 제 생각은 영상 말미에 제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약산 김원봉 그분의 생애 중에 독립운동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건 의열단 단장으로서의 약산 김원봉을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약산 김원봉은 1919년 3.1운동 이후 의열단을 만들기로 결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 폭탄 제조 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들을 배우고 또 연구하고 어떻게 들어올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1919년 12월 윤세주, 이성우, 곽경 이런 분들과 함께 의열단을 조직했고 5파계 7가살로서 그 역할을 정하면서 의열 투쟁을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열 투쟁이 초창기에 종로경찰서, 포탈투조, 부산경찰서 등 여러가지 많이 활동을 했지만 약간 침체기가 오게 됩니다. 의열투쟁으로만은 민족혼을 깨울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침체기가 오던 도중 1926년에 황푸 군관학교에 훈련생으로 입소를 하시게 됩니다. 이제 체계적인 무장투쟁을 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게 된 것인데요. 이 이후부터 1927년에는 중국 국민당,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당 말고 자유민족주의 계열이었던 중국 국민당 정부의 북벌에 같이 합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929년 상해에서는 정치학교를 세우기도 하고요. 1932년에는 스스로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세우면서 독립군과 독립사관 양성을 위해 학교를 개설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활동 전반에 있어서 사람들의 논쟁은 그가 공산주의자냐 민족주의자냐 이런 논쟁의 끝에 서 있는데요. 솔직히 얘기하면 황푸 공관학교 이후 중국 국민당 북벌에 참여한 것과 난징에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세우고 여러 가지가 중국 국민당 정부와 관련이 굉장히 깊고 협력으로서 많이 탄생을 하고 나중에 조선 의용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레닌주의 정치학교나 또 1930년대 ML파 조선공산당과 합류하여 조선공산당 재건동맹이라는 활동도 하시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어느 이념 한 군데 놓고 공산주의자다 민족주의자다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양쪽 진영의 전부 발을 놓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 두 진영을 이용을 했다. 그래서 이분은 민족주의자니 공산주의자니라는 생각보다는 일생을 독립운동에 바쳤던 독립운동가로 규정하는 것이 훨씬 더 이분을 규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이 이제 이 여러가지 학교 설립 이후 독립운동의 통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935년 신한독립당, 한국독립당, 대한독립당, 조선혁명당, 의열단 이렇게 5개 단체를 규합한 민족혁명당을 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정당은 그렇게 크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안에서의 이 내부 헤게모니 충돌, 그 다음에 서로의 서열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크게 성과 없이 분열이 되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이 조선혁명당 산하 1938년 조선의용대를 중국 국민당 정부의 협력 아래 만들게 되고 조선의용대 대장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인 무장 투쟁의 길을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 조선의용대도 처음에는 전투보다는 선전 활동에 많이 관여를 하고 그쪽에서 활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중국 국민당 정부의 통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강경파 조선의용대 내부의 강경파들은 이런 선전 활동에만 의존하는 의용대 활동에 많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강경파로 분류됐던 윤세주 이런 분들은 조선의용대 일부를 데리고 중국 화북지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조선의용대와 김원봉 그분은 옮기지 않고요.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도 두 갈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1942년 김원봉이 데리고 있던 조선의용대 잔류부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한국광복군 정부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화북지대로 옮겨왔던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그 김두봉이 주석으로 있던 조선독립동맹이라는 동맹의 산하 군대인 조선의용군으로 재편이 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조선의용군으로 재편되고 난 이후 김원봉과는 완전히 김원봉의 통제에서 벗어난 또 하나의 다른 군대로 편제된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여러 이렇게 쭉 일생을 보다 보면 의열투쟁으로서 시작하여 무장투쟁에 위한 길로 접어들고 그 여러 가지 공관학교를 들어가고 스스로 공관학교를 세우면서 중국 국민당과 혹은 조선 공산당 계열과 여러 갈래로 접촉을 하는 모습, 그리고 1935년에 세웠던 민족혁명당, 이 여기 했던 신한독립당, 한국독립당 등은 한국독립당은 특히나 우리가 잘 아는 그 한국광복군 정부 총사령을 했던 지청청 장군이 만들었던 당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 계열과도 통합을 시도했다는 것이고, 여기에 조선혁명당 하나만 사회주의 계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과연 어느 한 진영으로 기울어져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해서는 또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해방 이후에 이분의 행적에 대해서 더 논란이 많은데요. 그런데 1945년 해방 이후 남한으로 입국을 했던 약산 김원봉은 당시 그 굉장히 악질적인 친일 경찰로 유명했던 노독술에게 잡혀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문을 받고 나중에 나오게 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남한 쪽의 친일에 대한 약간 친일파들에 대한 처벌 완화에 불만이 많았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분 일생은 일제와 친일파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처벌하는 데 있었던 독립운동가였기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948년에 김구와 함께 동행한 남북연석회의 이후 남한으로 돌아오지 않고 북한에 남게 되고 그 이후부터 초대 검열상, 내각노동상,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을 역임하면서 실제로 북한 초기 정권의 일조를 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1956년부터 실행된 김일성 1인 체제, 그 다음에 조선노동당 1당 체제에 큰 걸림돌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1958년 숙청당하기 전까지 그 조선노동당에는 가입을 한 적이 없으시고요. 또 그 숙청 이후에 어떤 식으로 생을 마감했는지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두 가지 그렇게 실제로 김일성의 위협적인 존재가 크게 아니어서 정치적으로만 제고되고 시골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설도 있고요.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로 옮겨져서 청산가리를 먹고 자결했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1953년 대한민국 최초의 남한 간첩단 사건이었던 그 사건에 당시 검열상이었기 때문에 배우로 지목이 되기도 합니다. 이 여러 가지
해방 초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로 인해 지금 서훈은 김원봉 공산주의자를 서운할 수 없다로 많이 얘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분은 1920년부터 1945년까지 진영을 할 거 없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셨던 분이고요. 그래서 대한민국과 북한으로 나누었던 해방 초,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 훈장 이런 걸 서운할 수 없다면 독립장 혹은 애족장 같은 독립운동의 활동을 서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1945년 그분들이 분단된 한반도를 생각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셨을까요? 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민족주의자, 완벽한 공산주의자는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 중에 10% 남짓밖에 되지 않고요. 또 여러가지 박헌영 같은 사람들은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철저한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제외한다 치면 독립운동의 지속 그리고 독립운동 노선의 유지 여러가지 이런 방향성에 의해서 각 이념을 차용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초창기에 들어왔던 사회주의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이 여러가지 1945년 이전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 이념의 구애 없이 독립운동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민족주의 진영에 있던 희생을 하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했던 독립운동가 분들, 또 사회주의 진영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 모든 분들 다 대한민국이 아닌 조선의 한반도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시고 스스로 일제한테 표적이 되어가면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1945년을 점으로 찍고 전후로 나눠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1945년 이후에 독립운동가들은 정치가로 변하게 되고 그분들의 이념적 행동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이념의 구애 없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김원봉 그분의 서운에 대해서 건국훈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독립장 혹은 애족장 같은 다른 부류의 훈장은 줄 수 있지 않나. 독립운동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큼 일생을 독립운동에 바치셨던 분이기 때문인데요. 또 이 여러가지 일련의 쭉 삶을 보면 그분의 마지막 북한에서 보냈던 삶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독립운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초창기 북한 정권에 가담했던 인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연구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북한에서는 그 김일성 1인 체제에 반대되는 인물로 걸림돌의 인물로 찍혀 1958년 숙청되고 나서 북한 교과서에는 단 한 글자도 나오지 않는 또 당연히 이름도 불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김원봉 그분의 독립운동사만큼은 우리가 제대로 재조명해서 여러분들이 그분이 행했던 독립운동의 본질에 대해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제 생각은 이념으로 정의할 수 없는 그저 독립운동가로서 김원봉의 삶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한 15분, 16분 정도의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제가 얼굴을 드러내면서 이런 방송을 이제 간혹 하게 되지만 여러가지 영상미나 여러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보완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유용한 역사 지식을 전파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활동을 하는 재밌는 역사 프로젝트 제역사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김원봉 이분에 대한 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분에 있었던 이분의 의열단, 황푸공관학교, 그 다음에 국민당 계열과 조선공산당 계열과 합치했던 독립운동사, 그러면서 독립운동의 통합을 꾀했던 민족혁명당, 그 이후에 조선의용대로 시작된 무장투쟁의 길, 그 이후에 한국광복군 정부로 편입되면서 마지막에 남한으로 들어왔던 그의 독립운동에 대한 여러 행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분의 독립운동의 본질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앞으로 많은 방송 이렇게 시작을 할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도 눌러주셔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